내달 초 정부가 예고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앞둔 가운데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교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020 세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지 살펴봤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숨어있는 젠더리즘의 위험성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전 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교재가 발간됐습니다. 한국교계 대표 연합기관들이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란 새 방역 체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교계에서도 교회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계가 요구하는 방역 형평성이 정부의 로드맵에 반영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굿TV도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예배가 생명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위드 코로나 준비를 고민하는 교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출범한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 사회, 방역, 의료 등 각 분야별 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등 교계 단체들은 위드 코로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형평성 있는 방역 지침을 촉구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공연장 등 유사한 위험성을 지닌 다중이용시설에 상응하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선 여러 이해관계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 테이블에서 교계 입장이 얼만큼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형평성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업종보다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업종들과 형평성을 유지해달라. 교회 요청 사항, 또 우리가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그 사항이 이미 중수본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교계 안에서도 교회 운영과 예배 회복, 선교 사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체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교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은 물론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위생을 철저히 하는 개인의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교회 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경기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는 대인 소독기, 중간 칸막이 설치, 코로나 검사 키트 도입 등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온 오프라인을 겸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를 지키면서도 파주시로부터 방역 모범 사례로 꼽힐 수 있었던 건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봐도 야 여기는 청정지역이구나.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각자가 신앙과 예배,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신앙교육이나 돌봄의 부재로 성도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는 일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은 한국교회의 약 70-80%를 차지하는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로 문을 닫거나 성도 수의 급격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환경적인 탓도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지역 주민들과는 돈독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맡긴 양들을 면역력 있게 우리가 양육하고 성도들을 관리를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좀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들을 접촉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 목회 방법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 밖에 선교적으론 구제와 나눔 등 대면 선교 활동 재개와 동시에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선교 또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연합 예배나 기도회, 새신자 온라인 전도 축제가 이미 기획되고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교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며 온 오프라인 사역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1020 세대의 자살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이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따른 사회와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싣기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국가 중 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1020 세대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자살률은 9.4%, 20대는 12.8% 늘었습니다. 40대에서 50대의 자살률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1388 상담 건수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는 14만 1,464건으로 월 평균 17,683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1020 세대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립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적 단절이 이루어졌잖아요. 친구 관계도 단절이 되고 또 대인 관계도 굉장히 축소되고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불러온 고용 절벽과 불안, 즉 경제난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젊은 세대가 경제난으로 인해 좌절감을 크게 느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지면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를 통합해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20 세대를 케어하기 위해선 교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는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교회의 보살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공동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데는 교회예요. 학교도 지금 역할을 못해요. 유일하게 연결끈을 가지고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돌봐야 될 때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조 대표는 진입장벽이 높은 정신과나 전문 상담센터 대신 교회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될 수 있다며 지역교회가 주변 1020 세대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숨어있는 젠더리즘의 위험성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모임인 복음법률가회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성소수자 평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성평등법으로 전환하려는 곳곳에서의 시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 기본법은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성평등 기본법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금한다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넘어 성소수자 평등까지를 의미하는 성평등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돼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 파생된 조례안에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 서울과 광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선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양성평등 기본법은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문자 그대로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내용의 개정과 운용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결의된 젠더 용어가 양성평등 기본법의 범위를 더욱 모호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여성대회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다는 정부의 기조 아래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에 발단이 됐습니다.
현 교수에 따르면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 문화적 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에 따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성이 젠더를 의미해 남자와 여자 그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 교수는 모호한 젠더 개념의 위험성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젠더 단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각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의 평등 속에서 서로 보완해가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내재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소통이 힘든 요즘 교회와 가정에서 전 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교재가 발간됐습니다. 예수말교회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대 통합 공과 교재, 세상을 품는 인격 개발 프로젝트 RT 바이블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재는 세대별 눈높이에 맞춰 총 5종류로 제작됐으며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된 게 특징입니다. 특히 성경 공부를 비롯해 성품 훈련 등 인성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용서와 인내, 절제 등 26개의 가치를 1년 동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수말교회 장하길 목사는 교재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말씀 안에서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 총연합 등 교계 대표 연합기관들이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0여 명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통합에 임하는 각 기관들의 입장과 계획을 새 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각 기관 대표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통합의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통합 과정 중 있을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실행위원회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NCCK 가입교단들에 대한 극우단체들의 비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실행위는 21일 화상회의를 열고 이에 대응할 법률대리인과 WCC 한국인 스텝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WCC 관련 자료를 재구성해 공동 자료를 제작하는 등 반 WCC 운동을 분석하고 갈등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 및 변증을 모색하는 분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오는 30일 개최하는 50차 학술대회는 뉴노멀 시대의 빛을 만나다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미국 종교신학자인 케빈 정 박사와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자 자슈아 버만 박사 등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강사로 나서 성서를 렌즈로 삼아 바이러스 해석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라우마의 치유에 참여하는 공동체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22일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 천연가스 LNG 할당 관세율도 추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누리호 1차 발사가 최종 임무에는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2차 발사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누리호의 2차 발사 일정은 잠정적으로 내년 5월 1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 발사의 결과와 무관하게 작년 12월에 미리 결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2차 발사 후에는 누리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발사체를 또 만들어 2027년까지 4회에 걸쳐 추가로 반복 발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30 세대의 전세 대출이 약 8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60조 가까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영끌 대출의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 1,738억 원이었던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5년 만에 88조 23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 3천여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 3천여억 원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해외를 오가는 사람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국제선 이용객 수는 33만 8천 명으로 작년 8월 23만 4천 명보다 약 44% 증가했습니다. 월별 여객 수가 3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여파로 10만 명대로 내려간 뒤 16개월 만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19일 기준 18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3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하반기 공급망 긴장 완화 이후에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꺾일 것이라며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에너지 공급과 수요 모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며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로 숨진 보건의료 종사자가 전 세계적으로 18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높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달까지 119개 나라의 보건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완료율은 평균 40%며 이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서태평양 지역의 접종률은 10%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속도가 6개월 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실태를 조사하는 브라질 아마존 인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1224제곱킬로미터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422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연구소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속도가 지난 3월부터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파괴 면적은 9월 기준으로 2012년 이래 10년 만에 가장 넓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46개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무격리 입국을 허용합니다. 태국 외교부가 공개한 대상 국가 중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항공편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앞서 태국은 지난 7월 휴양지 푸켓을 시범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다소 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최저 기온이 오릅니다. 평년 기온을 되찾아 맑은 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18도, 강릉과 대전, 전주는 19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광주, 제주는 20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본격화로 교계도 예배 준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굿TV도 예배 회복을 위한 예배는 생명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방역에는 만전을 기하되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광명교회, 동신교회, 브라토, 성찬교회,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신나는 교회, 엘림 힐링교회, 이단상담소, 청사교회, 함께하는 교회, 강명화회 28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